전국의 학부모님들의 눈과 귀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학부모를 위한 진로 레시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진로 레시피 김홍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신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얼마 전 인공지능 알파고를 개발한 구급 딥마인드 최고 경영자 데미스 하사비스가 카이스트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그는 인공지능에 대한 질문에 AI는 메시가 아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소리인가요? 축구도 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축구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 축구 선수 메시는 펠레나 호날두처럼 다른 축구 황제들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 이유는 예측 불가능한 축구 기술을 선보인다는 거죠. 창의적인 플레이로 수비수 4-5명은 그냥 따돌리고 있는데 보고 있으면 감탄이 저절로 나옵니다. 뭐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시면 얼마든지 자료는 찾아보실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죠. 대단하죠. 최근 미래 인재의 조건에 대한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대답은 바로 AI가 가지지 못한 하지만 메시는 가지고 있는 창의성과 상상력이었습니다. 오늘은 장강원 교육 컨설턴트를 모시고 미래 유망 직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미래의 인재의 조건은 무엇인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잠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잠시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빛광자의 멀원자에서 빛을 멀리 비추는 남자 장강원입니다. 네. 예. 이 이름만 소개해 주실 분이 아닌데 좀 그러니까. 자세히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잠시 좀 털어봤는데요. 네. 예, 데오릭스 교육 그룹 대표로 지금 계시고 네. 그리고 또 지금 예전 현도 건국대학교 입학사정관을 지내셨고 또 지금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교육지원과에서도 일을 하시고 네. 그리고 뭐 대치동, 도곡동 등 교육의 메카라는 곳에서도 활동을 하신 공사 다망하신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어떻게 정말. 저의 얘가 가지고 온 정보가 맞는지요? 네, 맞습니다. 책도 뭐 여러 권 내셨고요. 네네. 뭐 방송도 하고 예. 계시고 정말 바쁘신 선생님을 오늘 또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보시게 돼서 선생님 너무 반갑습니다. 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수님, 그 알파고 이후로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해 많은 학부모님들이 체감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미래 사회를 알려면 현재 직업에 대해 좀 더 많이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가장 좀 핵심적인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연봉과 만족도가 높은 직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뭐 우선 직업이랑 뭐 직업의 뭐 연봉 얘기 들어가기 전에 알파고가 나온 이후에 정말 직장에서는 난립니다. 내 미래 알파고한테 뺏기는 게 아니야. 내 경쟁 상대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컴퓨터였어. 많은 직장인들도 떨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지금 대학에 있는 친구들도 알파고가 안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 심지어 배달부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변화부터 말씀을 해주시고 다음에 현재 직업이나 이런 것들 좀 설명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요즘에 그 부분에서 관심이 상당히 많고 네. 저는 저를 진로를 고민하는 진로 전문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만큼 미래가 예측하기 힘들고 네. 또 저의 미래도 여전히 그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네네.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트렌드 전문가나 미래 전문가분들 만날 기회가 있으면 제가 여쭤봅니다. 선생님 어떻게 미래가 될까요? 펼치실까요? 그러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글쎄요, 이게 뭐 미래학자분들 많이 요즘 기사에도 많이 나오시잖아요. 미래학. 근데 어떤 분들은 좀 과하다 싶은 거 공상과학을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경제학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분은 있는데 직업적 측면에서 솔직히 많이 뭐 직업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다 부정적인 얘기만 많이 들었던 얼마 전에 그 알파고 나온 다음에 그 구글에서 앞으로 5년 이내에 택시 기사가 없어질 거다. 그런 기사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자는 이미 없어지기 시작했다. 기자도 많이 네. 대신해서 기사를 쓰기도 하고 좀 많은 것들 부정적인 영향을 좀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좀 지금 희망이 꺾인 저희 학부모님들하고 학생들에게 좀 희망 섞인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뭐 기본적으로 추천해드리는 건 신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신문을 많이 보는 것이 네.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네, 책도 많은 도움이 되고 네. 신문도 많은 도움이 되고 책 같은 경우는 이제 시중에 나오기까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이전 지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요즘 3개월도 길지요. 네. 근데 신문은 뭐 며칠 전에 정보를 음. 우리한테 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또 그와 관련된 거는 전문 책을 통해서 보완해 나가면 미래를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네. 어떻게 학부모님들도 많이 만나시고 그러시죠. 그런 게 선생님께 요즘 이렇게 뭐 세상 변화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어떤 질문 좀 많이 받으세요? 일단은 진로에 관련해서는. 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문과학생은 법대, 그렇죠. 네, 이과학생은 의대 그렇죠. 이렇게 공식이 그렇죠. 정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 공식이 좀 파괴가 된 예전에 비해서는 뭐 간단하게 말해서 수입적 부분에 네네. 있어서도 직업적인 안정성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예전에 비해서는 좀 흔들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한테 던지는 질문이 선생님 그럼 뭘 할까요? 야, 이거 정말 엄청난 책임감을 네. 요구하는 질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답변 잘못하면 정말 네,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변호사가 되고 싶다. 본인의 소명이 변호사이다. 아니면 본인의 소명이 의사이다 하는 분께는 꼭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직업은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직업이거든요. 변호를 하는 거 그리고 법학이 사회 정의를 구현을 하는 분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법학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 중에 직업 중에 하나가 판사분이 될 수도 있고, 뭐 검사분이 될 수도 있고, 변호사분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분의 남다른 정의감과 불타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은 꼭 가기를 저는 추천한다. 하지만 뭐 네, 하지만 뭐 지금까지 사회적인 명성이나 부 측면에 있어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네네. 그냥 사회에서 저쪽으로 가면은 좀 더 유리하니까 음. 그런 분들께는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라. 왜냐 그게 충족이 안 될 테니까. 네. 그렇게 하고 아, 있고.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 이 길이 희망적이에요. 이쪽이 미래 전망이 밝아요라고 이제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드렸으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장단점에 관한 인포메이션을 해서 결정하게끔 네. 이제 컨설팅을 해주신 컨설팅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네, 뭐 상담을 상담을, 조언을 네. 드린다는 말씀. 그럼 어떤 류의 직업으로 바뀌게 되나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 네. 부분이 저희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진로 어려운- 교육 하시면서도 음. 참 그 의학 같은 경우도 의사라는 직업은 평생 안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에서는 없어진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진단을 약이 좋아지고 뭐 몸 안에다가 뭐 요만한 컴퓨터를 넣으면 뭐 자동 진단 시스템을 그렇죠, 통해서 그렇죠, 뭐 그렇죠. 공학자들이 병을 고칠 것 같은 뉘앙스의 기사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의학은 존재할 것이지만 그게 의사가 아닌 그렇죠. 될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의료 공학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측면에서 맞습니다, 접근을 맞습니다. 할 텐데 그렇죠. 네. 인류는 항상 몸과 마음의 병을 갖게 될 겁니다. 아마 이제 환경 속에서 살아가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분야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분야는 인류가 존재하는 날 네, 꼭 중요하고 또 인류의 그런 큰 욕구 중에 하나가 그 옛날에 진시황이 했던 것처럼 오랫동안 무병장수 부기공명 무병장수. 네네. 네, 그 욕구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거기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겠죠. 네. 지금 연구가 200년을 살 수 있게 해준다 그러면은 그 다음 연구는 300년, 400년 그리고 또 다른 연구는 400년을 살더라도 좀 더 젊고 건강하게 그런 연구는 계속 네. 진화 발전될 거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소명이 있는 분들은 꼭 의학적으로 가시기를 소명을 먼저 네. 자기의 추천- 방향 그러니까 뭘 하기 전부터 이제 소명이나 자기의 방향을 정하고 하는 것이 더 미래 사회에 어떻게 되면 진짜 아까 하던 대로 그러니까 솔직히 머리 쓰지 말고 하던 대로 하는 것이 미래 진로에는 더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즘 보면 이제 젊은 친구들 뭐 인터뷰나 설문하면 뭐 미래 직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연봉 및 안정성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정말 미래에도 통할까 싶기도 한데 우선 미래 얘기를 하기 전에 현재 얘기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어떻게 연봉과의 직업의 만족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네. 네네. 현재는 그래도 기업 고위 임원, CEO라는 분들이
한 1억이 넘고 연봉이 네. 이게 연봉만이지 뭐 판공비나 이런 거 하면 훨씬 넘을 겁니다. 아, 예, 그렇죠. 네. 예, 뭐 우리가 아는 그 대기업 분들의 10억도 그렇죠. 아마 넘으실 겁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원분들 네. 또 1억이 넘으시고 도선사 음. 분들 도선사가 이제 배, 그렇죠. 배. 해운 쪽에 예. 계신 분들이죠. 그렇죠. 그 대신 되시기 위해서는 한 20년 이상 어. 배를 타시고 예.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지금 연봉 1억이 넘는 이제 직업군에 그렇죠.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군이 이제 성형외과 의사분들이나 예. 항공기 조종사분들, 예. 뭐 변호사분들, 음. 대학 총장님들, 예. 그다음에 고위직 공무원, 아, 네. 사회 지도층들만 지금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이 거의 1억에 가까운 음. 평균을 따졌을 때니까 평균. 개인적 편차는 아주 많으실 그렇죠. 겁니다. 네. 굶는 우리 변호사님도 계실 거고 그렇죠. 아, 제 주변에 몇십억, 네. 두 분이 계십니다. 네. 굶는 변호사 두 분 계십니다. 몇십억 버시는 또 변호사분도 음. 계실 거고 의사분도 동일할 것 같습니다. 네네네네. 그럼 이런 분들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이 어떤지. 네. 그래서 이제 직업 만족도에 대해서 제가 또 그러니까요. 예, 연구해봤는데요. 쭉 이 자료들을 조사해 보니까 1위가 사회계열 교수님, 그러니까 사회 계열이라고 한다면 뭐 경제, 경영, 아. 뭐 심리학, 뭐 그런 쪽 저 얘기죠. 학교 교수님들이 자기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제일 높으시고. 네. 네. 그래서 사회계열, 뭐 교육계열 교수님 아니면 초등학교 선생님 아, 그리고 성우분들 아 성우요? 성우요? 방송인 5위로 성우분. 나왔습니다. 어. 네, 한국 경제 매거진을 네. 기준으로 했을 때는 나왔고 6위가 학예사분들. 학예사 그 박물관에서 큐레이터, 예, 예. 큐레이터 분들. 아우 다 이건 되게 엄청 되게 힘든 거죠. 네. 그리고 상담 전문가, 아, 작곡가, 음. 그리고 신부님. 신부님이요? 네. 브라이드 신부? 네. 5월의 신부? 가정에 있는 신부님 많으시고요. 네. 우리 종교인. 네. 성당에 계신 우리 신부님이 목사님들 우리- 스님들 분발하셔야겠는데요 이거. 네. 아, 그 목사님이나 스님은 안 스님들 계시고 분발하셔야겠습니다. 신부님만 계시나요? 수녀님도 안 계신가요? 네. 여기서는 아직 안 나왔는데 네. 아마 신부님들은 이제 가족 부양에 대한 책임이 좀 덜 더 구체적으로는 부인이 안 계셔서. 네. 아, 그러지 네. 않을까 음. 싶고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아나운서분 아, 이렇게 나오고 그게 한 10위 정도 되는데 쭉 요약을 해보면 교수님 쪽, 예, 사회 계열. 예 그리고 의학 계열이나 뭐 공학 쪽은 안 나오시고 사회 계열. 네, 한 쪽이시고요. 20위 내에는 나옵니다. 아, 20위 내에는 나오시는데 보면 교수님 직군 음. 그리고 이제 성우나 학예사분들, 뭐 상담 전문가, 작곡가, 신부님들 보면은 제가 볼 때 공통적인 특징이 본인이 연봉은 높지 않지만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소명이랑 하시는 결정되는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성우도 일하고. 그렇고 그 신부님도 그렇고 전문가도 상담 그렇고. 전문가도 네. 그렇고 연봉보다는 어떤 자기의 내가 하고 싶은 지향점이랑 맞는 직업들이 확실히 만족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현재 직업은 그렇게 들어봤는데 미래 유망 직업의 트렌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요즘 뭐 네. 이거 아까도 그 미래학자분들도 답변 못한 건데 저희가 또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네. 아니 그럼 저도 뭐 듣기로는 뭐 바이오 산업이 또 인기가 굉장히 전망이 있고 삼성에서 많이 투자를 하신다 하고 또 건국대학교에서 줄기세포 재생 생물학과가 우리나라 최초로 했다고 해서 경쟁이 맞습니다. 굉장히 치열했다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어떤 네. 미래에 대한 그 어떤 전망을 통해서 그런 일이 벌어 어떤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선생님께서는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8대 메가 트렌드라고 있습니다. 음. 미래 유망 직업. 네네네. 그래가지고 1위라기보다는 이제 8가지 네. 큰 트렌드. 이 트렌드로 가면 유망하다. 음. 라는 게 첫 번째가 이제 지구 온난화에 대처하는 녹색 직업. 그린, 녹색 지금은 그린, 뭐, 예. 환경? 그렇죠. 환경이 점점 아, 중요해지니까요. 뭐 환경운동가 같은 그러니까 환경 전문가죠. 어떤 환경 기업에서도 전문가. 이제 자기 제품들이 그렇죠. 친환경 제품일 경우가 더 어떤 가격이라든지 어떤 소비자에게 더 되게 친밀감을 주니까 환경 전문가 기업에서도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저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에너지도 이제 바이오 에너지. 아, 바이오 그래요. 에너지 쪽으로 요즘 좀. 뭐 자동차들도 뭐 네. 다 뭐 전기차라.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일본 나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태양광을 우주에서 이제 직접 수지? 받고 수신을 하고 그거를 지구에 쏘는 형태. 음. 네, 그런 것들도 다 환경과 관련된 그렇죠.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환경과 에너지에 결합된 부분이죠. 그리고 유비쿼터스 시대를 이끄는 IT 네. 분야. 음. 네, 모든 게 이제 IT와 음. 지금 이제 그렇죠. 싱킹 인터넷 같은 그런 개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는 이 주택도 네. 그렇죠. 모든 게 다 그렇죠. 기술들이 예. 가게 되고 뭐 전화로도 스마트폰으로도 그렇죠. 집의 온도를 높이고 음. 낮추고 조명을 켜고 하고 다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첨단 기술 뭐 알파고 나온 것처럼 모든 기술이 이제 다 세분화되면서 첨단 쪽으로 요즘에 자동차들도 보면은 뭐 무인도 되고 자동 그렇죠. 주행도 되고 그런 기술들을 점점 하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첨단 기술 관련된 직업 그리고 세계화 글로벌화를 이끄는 직업 확대 이거는 점점 더 확대되지 않을까. 그럼 어떤 뭐 경영자나 아니면 그 뭐지? 어떤 뭐 그룹 합병이나 이런 관리나 뭐 전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세계화될 수 있는 인재들이 많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요즘에 법률 시장도 뭐 네, 오픈이 네. 되고 교육 시장도 오픈이 되고 해외 대학들도 이제 많이 그렇죠. 오고 우리도 해외 나가기도 하고. 병원들도 이제 많이 들어온다고 예. 변호사들도 들어온다니. 맞습니다. 그런 쪽. 그러니까 직업에 대해서 수많은 변화가 있다 보니까 이제 뭐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어머니들이나 이제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갈피를 잡기가 힘들 때가 참 많아요.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이제 고용정보원 자료도 있고 아까 말 한국경제신문 자료도 다르고요. 뭐 매일경제신문이나 이런데 뭐 연초나 뭐 연말 한 6월 달쯤이라든지 뭐 수시가 뭐 대학교 수시 때 이렇게 뭐 미래정보학과 미래 전망 직업들 나와서 이제 정보들을 나오는데 그런 정보들을 보면서 이렇게 뭐 어떻게 좀 이렇게 학부모님들이 공부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희가 지금 방송을 하면서 입에다 떠 넣어 드리는 거 말고 네. 이렇게 공부하는 건 어떨까요? 하는지 좀 제안을 주시는 게 있을 만한 게 네. 있을까요? 일단은 뭐 저는 그 이제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려면 세 가지 정보가 필요한데 하나는 자기 자신에 대한 네. 나에 정보. 대한 네. 내가 정말 뭘 좋아하고 잘하는지. 여기서 자기는 학생 스스로인가요? 그렇죠. 음. 그리고 그거를 부모님이 관찰을 하실 수도 있죠.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네네. 자녀를 지켜보기 때문에 아 우리 자녀는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고 뭐 할 때 가장 열정적으로 하는지를 오랫동안 이제 모니터링을 해보시는 방법이 있죠. 그리고 학생 같은 경우는 자기가 스스로 또 생각하는 거죠. 뭘 좋아하고 잘하고 하고 싶은지. 그러니까 꿈의 리스트를 써보는 것도 상당히 꿈의 좋죠. 리스트. 네. 그러니까 어제 이렇게 메모를 직접 하라는 말씀이 써보라는 말씀은 그렇죠. 저 상상만 하지 같은 말고. 경우도 네네. 제가 하고 싶은 거를 한 150가지가 넘게 있습니다. 그걸 그렇죠. 10년 전부터 어. 네, 지금 저의 가방에도 네. 있는데 자기 하고 싶은 것들을 쭉 써보면 이게 카테고리가 정해져요. 음. 계속 반복되는 거죠. 음. 계속 반복돼요. 그러면서 아 내가 이 분야를 관심 있고 하고 싶어 하는구나, 좋아하는구나 그런 거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런 꿈의 리스트. 그리고 커리어넷이나 워크넷 들어가 보면은 검사를 할 수도 있어요. MBTI. 네, 진로 직업 검사. 그걸 해보면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그거를 1년에 한 2번 정도. 근데 연속 3번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아마 그 분야가 자기의 관심 분야일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런 것들 추천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정보를 탐색을 네.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게 신문이 될 수도 있고 책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대학의 학과 홈페이지에 가보면은 다양한 전공들이 있어요. 네. 근데 우리 친구들은 그걸 잘 모르거든요. 생각보다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통해서도 자신의 관심 있는 분야를 찾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미래 사회에 관련된 이제 책들, 그렇죠. 네, 이 책들 좋을 것 같고 제가 연구해 보기로는 저는 이제 3가지 분야를 저는 개인적으로 좀 추천을 해드리는데 네. 나머지는 다 일반적으로 모든 곳에서 그렇죠. 다 그렇죠. 하니까 그건 이게- 당연히 우리가 예. 봐야 되는 거고 제 생각에는 일단 아프리카의 개발 및 부상에 따른 직업 그런 산업 예. 네, 그 기회가 많아질 거다. 제 동생이 굿네이버스에서 네네.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5년째. 저랑 같은 분이 아닌가 싶은데 저도 아는 분 한 분이 네. 아프리카 얘기를 얼마 전에 그러니까 꽤나 지식인층에 드시는데 그분이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네. 아프리카 이야기. 네. 그분도 직접 살고 있는 제 동생한테 제가 그 네. 얘기를 들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제 동생이 지금 잠비아에 있거든요. 굿네이버스 지국장으로 있는데 거기에는 빵집이 몇 개 있을까요? 잠비아 수도에는. 잠비아 수도예요? 네. 아까 갑자기 이런 얘기하면 아프리카 사시는 분들이 싫어할 건데 밀이 있나요? 거기는 빵이
빵집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아, 수도 네. 전체예요. 네. 파리바게트 아직 안 들었나 보죠? 아유 파리바게트는 없죠. 아, 그냥 그게 만드는데 빵집. 얼마인데 그게. 그러니까요. 네. 파리바게트 들었으면 나라를 섭렵을 했을 텐데. 네. 제 동생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빵집도 2-3시면은 다 빵이 팔린대요. 음. 왜냐? 거기는 빵집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항상 지도층은 돈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맛있는 거를 먹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 항상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진관은 딱 2개 있다고 합니다. 아, 예. 저도 아프리카 그때 뭐 도전지구 탐험대 때문에 촬영을 갔었는데 네. 예. 아프리카 사람들이 사진 찍는 걸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의상도 컬러풀하고 생활 자체도 그렇잖아요. 근데 사진 찍어서 그걸 기록하고 보관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맞아요. 먹고 살찌는 건 힘들어도 사진 찍어 그거 보관하는 거 되게 좋아요. 그래서 한국에 지금 교포와 한 10명 중에 한 5-6분은 사진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장비만 가져가면 되니까. 맞습니다. 네. 우리 적극적으로 한번 생각. 그 되게 지금 정보가 아까 워크넷이랑 커리어넷 막 찾아보세요 그러는데 결론 인포메이션은 네, 아프리카로, 동생이 네. 뭐 또 다양한 정보를 그렇죠. 그러니까. 알려줘야 그렇죠. 되니까. 네. 그리고 이제 통일에 따른 네. 아, 그게 그렇죠. 워낙 많이 나오죠. 우리가 대비를 네. 해야 될 것 그러니까 뭐 같습니다. 좀 뭐 북한 학자 같은 경우 좀 진보적이신 분은 진짜 얼마 안 남았다까지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하시니까. 그럼 만약에 통일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제일 필요한 직업군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뭐 많이 듣기로는 건설업이 좀 제일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 SOC. 예, 예. 네, 그러겠네요. 네. 사회 안전망이라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그리고 얘기를 농업도 상당히 그렇죠. 지금 많이 피폐화되어 있으니까 네. 제가 이제 예전에 건국대학교 농대를 다녔었습니다. 2학년 다녔습니다는 마치질 않았는 거예요? 1학년 때 농대를 다녔고 2학년 때 경영학과로 제가 전과를 아. 했는데 그 10몇 년 전인데도 교수님들이 통일이 되면은 산 같은 게 많이 황폐화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나무를 심으면 빨리 자라고 그 지역에 맞을까 그런 거 연구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네. 야. 그런 부분도 농업 그러니까 10년 전에도 산업. 그런 걸 다 조사하고 네. 있었네. 그게 미리 연구가 되면은 그 토양에 맞고 그 지역에 음. 맞는 걸 우리가 다 할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연구를 하면은 그 분야에 있는 분이 선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 앞으로의 농업은 예전처럼 어떤 노동력이 아니라 어떤 장비나 기술력에 의한 또 대량 확보가 될 수 있으니까 또 전망이 굉장히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작년 자료긴 한데 2015년 자료에도 보면 미래 전부 미래에 성공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농업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농업을 하는 게 미래의 안전성이 그러니까 기업 직장인이 하는 것보다 농업인이 훨씬 더 안정적이다라는 그때 뭐 자료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고부가치 산업으로 해가지고 유럽은 5차 산업으로 분류될 만큼 미국도 원래는 시작은 농업 국가였고 유럽도 농업을 그렇죠. 기반으로 하는데 거기에서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해 나는 방향으로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하면은 대표적인 게 이제 술 같은 경우도 네. 곡식으로 있을 때는 가치가 상당히 낮지만 이거를 술로 발효를 시키거나. 예, 하면은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그렇죠. 높아지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이 분야를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일반 농업을 기반으로 하지만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쪽으로 연구를 하면은 미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가 미래학 분야. 미래학. 네, 저는 그래서 사학과에 관심 많은 친구들은 항상 얘기를 합니다. 과거를 참고하고 미래를 예측해야 되는 거니까 역사학과 그런 친구들은 역사도 공부하면서 미래학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미래가 점점 불투명해지니까 대기업들도 미래 계획을 사업 구상을 짤 때 항상 미래학자들하고 같이 작업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분야도 유망하다. 미국에서도 아직 미래학은 많이 활성화되진 않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거를 도입을 한다 그러면 아주 좋겠죠. 지금 카이스트 네. 쪽하고 뉴욕 대학교, 네, 한국 저기 송도에 와 있는 아, 예. 거기 딱 2군데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미래학이 음. 그런 걸 빨리 하게 되면은 또 좋은 네, 위치를 선점하지 않을까. 선생님의 선점 전략에 진로 선점 전략에 대해서는 아주 정말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저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까 뭐 정보라든지 이런 것, 그러니까 진로 교육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많이 알고 많이 만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선생님께서도 지금 세 가지를 말씀하시고 저희가 팟캐스트지만 이런 얘기
갖다가 어떤 확신 있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아 저런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었고 어떤 자료를 통해서 봤기 때문에 이런 얘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렇게 학부모님들도 저희가 학부모 방송이니까 많은 학부모님들도 이렇게 다양한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게 최고입니다. 제가 상담을 한 학생 중에 어떤 학생이 있었냐면 제가 얘기해줬던 거 꿈의 리스트를 써보세요. 네. 진로 검사를 받아보세요. 네. 네, 다 한 거예요. 책도 읽어보세요. 책도 읽어봤어요. 했는데 결과는 네, 결과는 선생님 그래도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 그런 친구가 그렇지. 아주 제가 이거는 뭐 대부분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럴 때 아프리카를 추천해야 되나요? 비행기 그렇죠. 표 아유 좋습니다. 네. 풍토병 주사도 맞아야 되고 그것도 네. 그렇고.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네. 조언해줬던 건 네. 그러면 너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거를 5개를 음. 써보자. 음.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체험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 분야에 있는 분을 만나보자. 맞아요. 그렇게 추천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저는 경제신문을 되게 좋아했어요. 어릴 때부터도요. 대학교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음. 경제신문을 좋아해가지고 군대에서도 제가 어린이 경제신문을 받아봤다는 거 아닙니까? 네, 특이하게. 그러니까 많이 네. 특이했네요. 성인 경제신문이 아니라 어린이 경제신문. 네. 아. 성인 경제신문은 매일마다 배달돼야 되니까 제가 받을 수는 없고 네네. 이제 어린이 경제신문 같은 경우 일주일에 한 권 정도인가 한 달에 한 권 정도 이렇게 우편으로 보내주는 네 우편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처음 들어봐요. 저는 네. 군대에서 그러니까 어린이 경제신문을 받아봤다. 진중문고도 아닌 게 들어왔다라는 것도 아 재밌고. 진중문고 아주 오래간만에 그러니까요. 네, 들어본 그 책을 제가 볼 만큼 너무 좋아했어요. 음. 어린이 경제신문을 그래가지고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어린이 경제신문에 메일을 보냈죠. 저는 어린이 경제신문 너무 좋아한다. 그래서 이제 인턴을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3월에 가니까 좋다. 우리 7월에 경제 캠프가 있다. 그때 와라. 해가지고 제가 7월에 가가지고 도전적이셨네. 네, 2달 동안 경제 캠프를 하고 내린 결론이 이 길은 내 길이 아니구나. 그런 결론 내렸습니다. 결국은 체험해봐야 느낄 수 있다라는. 네, 거지. 네. 제가 착각했던 게 뭐냐면 제가 경제신문 기사를 좋아한 거지 경제신문사에서 일을 하는 걸 좋아하는 건 아니었던 거예요. 그건 몰랐던 거지 저는. 그래서 제가 정말 저의 진로를 많이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졸업하고 신문사를 갔다 그러면 다녀보고 이거 아니네 생각하면은 상당히 많이 이제 대가를 치를 텐데 그런 이렇게 체험을 통해 가지고 해봤고 네. 또 저는 대학교 때 대학교 앞에서 카세트 테이프 장사를 했었습니다. 그거 구속 안 되셨나요? 그 예전에 셀 땐 정말 막 다 잡아갔는데. 네, 그래서 제가 일주일 하고 접었습니다. 했는데 그 일주일 동안의 그 경험이 경영학과에서 배운 3년 그 이상보다 더 많은 걸 배웠어요. 체험을 통해서 맞아요, 그거. 왜 원가가 중요한지, 맞아. 왜 유통이 중요한지, 왜 홍보가 중요한지 그런 것들을 다 그 일주일 경험을 통해 가지고 맞아요. 제가 다 배웠거든요. 그거 진짜 좋은 말씀이세요. 그 막 아무리 책으로 배워도 실제로 해본 사람 눈빛이랑 책 읽고 얘기하는 사람의 눈빛이랑은 다르죠. 맞습니다. 그렇죠. 확실히 다릅니다. 이게 얘기를 했을 때. 네. 그러니까 많은 진로 교육이나 이런 거 고민 있으신 분들이 지금 장광원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체험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더 자기 꿈과 미래에 더 확신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마지막 질문 드리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진로 교육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래는 어떤 인재들이 통할까요? 그래서 제가 네. 다니엘 핑크의 새로운 미래가 온다라는 책을 네. 참고했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미래 인재의 6가지 조건이라고 있어요. 6가지. 네. 네. 그래서 첫 번째가 디자인. 디자인 미술적인 능력인 디자인을 얘기하는 이게 거예요. 이제 뭐 하이 컨셉, 하이 터치 그런 건데 이게 디자인은 결국은 소통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미술적인 건 아니고 네, 그런 게 들어가기는 하는데 근본적으로 이제 그 의미를 유추해 본다 그러면은 하이 컨셉, 하이 터치에서 우리가 제품을 뭐 아이폰을 구매할 때 우리는 이 기계를 구입한 게 아니거든요. 이미지와 그렇죠. 이미지와 감성 그런 것들을 구매한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이제 그런 중요하다. 걸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디자인 능력. 하이 컨셉, 하이 터치 그런 걸 담아낼 수 있는 디자인 능력. 네네.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스토리, 음, 이야기, 소비자를 움직이는 제3의 감성.
왜 우리가 그 남이섬을 좋아하겠습니까? 그 하드웨어적인 섬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 스토리가 있는 거죠. 네. 배용준? 그렇죠. 드라마에서의 그 스토리를 우리는 구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스토리 능력. 그리고 스토리로 가장 돈 많이 번 분이 제가 볼 때는 해리포터의 저자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J.K. 롤링. 네, 그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를 움직이는 감성 해가지고 스토리. 그리고 이제 경계를 넘나드는 창의성의 원칙을 가지고 융합가 좋아. 그러니까 여기다도 갖다 쓰고 저기다도 갖다 쓰고. 그렇죠. 이 아이폰 같은 경우도 원래 없던 기술이 아니거든요. 있던 기술들을 융합해가지고 소비자에게 맞도록 맞아요. 재창조해준 게 있으니까 그런 창조와 조화 능력, 그러니까 여러 것들을 잘 융합시킬 수 있는 조화 능력, 그리고 이제 공감 능력. 진짜 중요하죠. 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공감을 주로? 공감은 제가 이 공감을 가장 네. 요즘에 많이 적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병원인 것 같습니다. 병원. 예전에는 의사분들이 설명을 별로 안 해줬어요. 예, 되게 네. 상당히 시간이 짧았죠. 네, 네. 안 해주셨는데 요즘에는 이제 차트 띄워놓고 환자분은 요런 보시면은 요게 아프신 부분이고 요거를 고치기 위해서는 수술을 해야 되고 약을 드셔야 되고 요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위해서 요런 약을 처방해 드릴 테니 요렇게 해보시고 다음번에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고객이 환자가 다 그런 걸 이제 들을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마음을 읽어주는 거죠. 네, 환자의 마음, 그러니까 공감 능력. 이 상당히 중요한. 그래서 인재 조건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가 유희라 그래가지고 재밌는 거. 네, 평소에 기쁨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된다. 맞아요. 그래야지 유머 감각이 이제- 좋은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대인 관계에 있어서 음. 네, 중요하고 자기도 그 기쁨을 좀 느낄 수 있는. 음. 우리 윗세대 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좀 약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먹고 살기 너무 바빴기 때문에 누리기보다는 그렇죠. 네. 뭔가 계속 벌고 하셨기 때문에 참 어려우셨는데 이제 우리 세대는 일도 열심히 하고 또 자기 그러니까 또 누릴 수 있는 건 누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아마 창의력이 더 생기지 않나 삶의 활력도 그건 생기지 그래요. 않나 싶습니다. 이게 자기가 하는 일에 좀 고마워하거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현실이 그냥 지옥인 것 같아요. 내가 이걸 왜 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 이렇게 보면 이게 저도 이제 뭐 미래 인지 능력이 아니라 과거부터 현재까지 관통되는 얘기인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여기 왜 있나를 생각하는 것과 내가 이거 하는 거라도 감사해야지 고마워해야지 다행이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배경이 없으면 그냥 현실이 지옥이 되더라고요. 이게 사람들 이렇게 보면 그래서 선생님 지금 말씀에 미래 사람 사는 상식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마지막 여섯 네. 번째가 이제 의미를 부여하는 능력.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네. 자기가 하는 일에 미래 대해서 인재 있어요. 내가 네. 미래 인재야. 맞습니다. 그러신 것 같아요. 미래 인재 되면 몇 살이 되시는 거예요? 아유 미래 살아 100세 시대입니다.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네. 네. 자기 일에 대해서 네. 건물을 지을 때도 그런 예화가 있지 맞아요. 않습니까? 네. 돌을 갖다 놓는 사람이 있고 네. 아 저는 지금 아름다운 건축물의 일부분을 짓고 아 진짜 있습니다. 달라요. 네, 그게 있으니까 달라요. 그렇죠. 그 의미를 부여하는 맞아요. 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보통 이제 학부모님들 특히 이제 뭐 직장 생활 하시거나 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내가 지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 아이들과 내 가족을 부양할 거야라는 목적에서만 하시는 분과 내가 이걸 통해서 사회에 조금 죽기 전에 약간이라도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까지 가시는 분과의 대화는 또 다르죠. 그렇죠, 그렇죠. 확실히 다릅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것도 아마 이제 들으신 학부모님도 아실 거예요. 이렇게 정말 내가 어디까지 가야 하나 그런 생각을 갖는 게 그런 대화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제 진로 방송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기술력이나 이런 거 저도 이공대는 아니어서 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거 얘기하면 하나도 못 알아듣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태도,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태도가 미래에도 정말 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요즘 소통이 안 된다, 뭐 정치면에도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전 그게 공감 능력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공감 능력이죠. 얘가 네. 제 나빠하는 거와 내가 제 나빠하는 건 솔직히 그 뉘앙스가 다르거든요. 그 깊이도 다른데 그거 다른 거를 어떻게 좀 절묘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정말 점점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진로 레시피는 미래의 직업 세계와 미래의 인재상을 한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가 졸업한다면
맞닥뜨리게 될 가까운 미래이기 때문에 더 귀가 열렸던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효율적인 고입 전형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